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민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모든 전문적인 삶은 오직 하나의 복잡한 전문 분야,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연구하는 내분비학에 바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저는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특정 질환, 바로 당뇨병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트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3만 개의 개별적인 이야기, 3만 개의 가족,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3만 명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후 저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유행병, 에퍼데믹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처음 들으시면 아마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적의 신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가 당뇨병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우리 몸을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 10만 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 즉 수렵채집인처럼 사는 법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아마 의자에 앉아 눈썹을 치카올리시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박사님, 그건 말도 안 되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 10만 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순 없죠. 하지만 잠깐만 속는 셈 치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딱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저는 지금 원시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 증조, 고조할아버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거의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역사 기록과 당시의 의료 기록을 보면 당뇨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왕족이나 극소수의 부류층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른바 부자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꼴로 3명 중 1명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로 그 위험한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그 절반 이상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한때는 그렇게 희귀했던 질병이 불과 100년 만에 국민병이 되었을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뻔한 것들을 탓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혹은 유전이야. 우리 집안 내력이야.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100년 사이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범, 이 비극의 진정한 악당은 바로 우리의 음식이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왕족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병에 걸렸을까요? 그들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을 먹을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흰쌀밥, 곱게 빻은 국수, 그리고 꿀이나 설탕에 절인 달콤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 변형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인구의 99%는 그들은 거친 통곡물을 먹었습니다. 땅에서 막 뽑아낸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자란 그대로의 상태로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왕족처럼 먹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가장 싸고,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음식들은 흰빵, 액상과당이 듬뿍 든 과자, 달콤한 음료, 그리고 인스턴트 파스타입니다. 이것들은 한때 왕만이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들과 정확히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처럼 먹고 있고 그 결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셔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수렵 채집 시대에 만들어진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췌장,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이 모든 대사 시스템은 오직 한 가지, 즉 자란 그대로의 통째로 된 음식, 홀푸드즈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대의 정교하게 조율된 시스템에 현대의 가공식품을 갑자기 홍수처럼 쏟아부으면 이 시스템은 그냥 감당을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마차에 제트 엔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현대 음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마차, 우리의 고대 신체, 우리의 췌장은 그런 종류의 힘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비교를 하나 해보죠. 여러분이 신선한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들면 껍질이 있고 그 안엔 섬유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그것을 씹어야 합니다. 이 씹는 과정은 소화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침과 섞이고 이장으로 이동하면 섬유질이 일종의 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을 통과합니다. 이 껍질과 그 안의 모든 섬유질 때문에 우리 몸은 30분, 40분 혹은 60분에 걸쳐 이 사과를 천천히 소화시킵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천천히, 완만하게 예측 가능한 경사로 올라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이 부드러운 상승을 보고 아주 적절한 소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차분하게 관리됩니다. 자, 이제 그 똑같은 사과를 혹은 더 현실적으로 사과 서너 개를 가져다가 고성능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분쇄해서 주스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모든 보호막 역할을 하던 섬유질을 거의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수한 액상과당 한 잔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마십니다. 씹을 필요가 없죠. 60초 안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이에 도달하면 속도를 늦춰줄 섬유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혈류로 통과해 버립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여러분의 혈당은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스카이라키츠. 이건 완전한 비상사태, 적색광보입니다. 그 완만한 언덕에나 적응되어 있던 여러분의 췌장이 갑자기 이 재앙과도 같은 설탕의 홍수를 목격합니다. 췌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비상사태다. 이건 독성 수준의 당이다. 지금 당장 혈액에서 이걸 전부 치워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수문을 활짝 열고 엄청나고 과도하며 압도적인 양의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불쌍한 췌장은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 정도의 패닉과 요구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의 세포들,
즉 근육세포와 간세포들이 이 끊임없는 인슐린의 쓰나미에 계속 얻어맞다 보니 나중에는 그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신호에 무감각, 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시작이자 절대적인 근본 원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게는 이 완벽한 예시가 되어준 73세 여성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셨고 건강해지기 위해 정말로 애쓰는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도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혈당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200, 210, 220. 저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본 식단은 괜찮아 보였거든요.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하루를 제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자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지시며, 그럼 박사님, 매일 아침 갓 짜낸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죠. 사과하고 당근이요. 정말 건강하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훌륭한 건강의 묘약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현실은 매일 아침 순수한 액상과당 한 잔을 들이켜며 그 패닉과 홍수의 사이클을 아침 식사도 전에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당장 그 주스를 끊으셔야 합니다. 즉시요. 내일부터는 사과 1개, 당근 1개를 그냥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러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2달 뒤 200이 넘게 고정되어 있던 그분의 혈당이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단지 형태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 형태가 모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주스는 나쁘고 가공식품도 나쁘고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제 많은 환자분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충격은 여러분에게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많은 음식들, 심지어 당뇨 환자용 코너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조차 사실은 이장된 혈당 폭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중 최악의 주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란식품 대 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자란식품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간섭이 최소화되거나 전혀 없는 음식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 바다에서 잡은 생선, 달걀 한 알, 아몬드 한 줌 같은 것들입니다. 가공식품은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형된 모든 것입니다. 갈아엎거나, 껍질을 벗겨내거나, 가루로 빻거나, 설탕, 기름, 화학 물질 같은 다른 재료들이 첨가된 것입니다. 쌀을 완벽한 예로 들어보죠. 현미는 자란 상태에 매우 가깝습니다. 쌀의 나달에서 먹을 수 없는 거친 것 껍질만 벗겨낸 것입니다. 모든 영양소, 쌀과 브렌, 쌀룬,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유질이 모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현미를 가져다가 도정을 합니다. 정제하는 거죠. 이 과정은 모든 영양소와 섬유질이 살아있는 쌀겨와 쌀룬을 난폭하게 벗겨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하고 헐벗은 녹말 폭탄뿐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텅 비어 있고 혈류 속에서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빵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밭에서 자라는 통밀나달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 패키지입니다. 단단한 껍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을 다 갖추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쌀처럼 껍질과 배알을 벗겨낸 다음 남은 것을 가져다가 갈아서 아주 미세한 가루로 빻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밀가루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설탕, 소금, 기름, 그리고 화학 첨가물들을 넣어 부드럽고 폭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완성된 흰 빵 한 덩어리는 원래의 통밀 나탈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그것은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보았듯이 이 가공의 정도가 우리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교한 고대 공장입니다. 현미 같은 자란 식품이 공장에 들어오면 조립 라인은 순조롭게 움직입니다. 분해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혈당은 잔잔한 파도처럼 천천히 오릅니다. 공장 관리자인 췌장은 침착하게 적정량의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스트레스도 패닉도 없습니다. 하지만 흰빵 같은 가공식품이 들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이미 선소화된 상태입니다. 가루죠. 15분에서 30분 만에 로켓처럼 한류를 강타합니다. 공장은 압도당합니다. 관리자, 여러분의 췌장은 비상 버튼을 누르고 공장 전체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 거대하고 공황적인 인슐린 분출 이후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추락합니다. 인슐린이 자기 일을 너무 잘 해내서 혈액 속의 당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을 먹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포도당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의 뇌가 이 위험한 하락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죠. 에너지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해. 당장 먹어. 그리고 무엇을 갈망할까요? 가장 빠르고 가장 즉각적인 에너지를 원합니다. 바로 더 많은 당입니다. 몸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배고파서 화가 나는 행그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쿠키나 과자 한 봉지 혹은 빵 한 조각에 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이 파괴적인 악순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파스타를 엄청나게 먹고도 2시간 만에 다시 배가 고파지는 이유입니다. 그건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중독의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대규모 연구가 10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자란 그대로의 통곡물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12%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은 그룹은 발병률이 38%였습니다. 이는 3배가 넘는 위험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연식품은 혈당을 약 40포인트 올린 반면 가공식품은 90포인트나 급등시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먹느냐의 문제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끊어내야 할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정제 곡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파스타, 국수, 그리고 아침 시리얼입니다. 통곡물의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혈당 지수, GI는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현미는 50 정도지만 백미는 80이 넘습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불리는 통밀빵조차도 종종 70이 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모든 영양소는 사라지고 텅 빈 녹말만 남은 것입니다. 둘째, 모든 액상과당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하게 숨어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과일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심지어 건강하다는 전통적인 청, 시러프,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오렌지 서너 개로 만든 오렌지 주스 한 잔, 약 240ml에는 각설탕 6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30초 안에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오렌지 3개를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없습니다. 섬유질은 사라졌습니다.
그 설탕은 한류에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콜라 한 캔은 단 5분 만에 혈당을 50%나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탈진시키는 주범입니다. 셋째, 모든 가공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어묵, 치킨 너겟 등이죠. 아마 잠깐만요, 이 박사님, 그건 단백질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당장 소시지 포장 뒷면의 성분표를 보십시오. 종종 40%가 녹말, 증량제, 그리고 설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묵은 생선이 2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는 다 녹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압을 치솟게 하는 나트륨과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아질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놀라운 미국 연구로 돌아가 봅시다. 1년 만에 환자의 60%가 약을 완전히 끊었던 그 연구 말입니다. 그들의 기적의 치료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복잡하고 비싼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1. 그들은 모든 정제 곡물을 끊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습니다. 2. 그들은 모든 형태의 액상과당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3. 그들은 모든 가공육을 구운 생선이나 찐 닭고기 같은 자란 그대로의 단백질로 대체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마법이었습니다. 약이 아니었죠. 그들은 단지 그들이 먹는 음식의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당화혈색소 A1C는 생명을 위협하는 9.1에서 건강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평균 26파운드, 약 12kg를 감량했습니다. 그들이 추가한 유일한 것은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몸을 독살하는 것을 멈췄고 그들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함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속이는 함정입니다. 특히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요. 그들은 당뇨 환자 친화적이라는 음식들을 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제로 슈거 음료입니다.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펩시, 무설탕 커피 크리머, 제로라고 쓰인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함정 중에 가장 괴활하고 음흉한 함정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단맛을 느낍니다. 그러면 수천 년간 진화해 온 여러분의 뇌는 설탕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췌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준비해. 인슐린을 준비시켜. 여러분의 췌장은 충실히 자기 일을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죠. 하지만 실제 설탕은 전혀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혈액 속에는 할 일이 없는 인슐린만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려서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배고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을 마셨는데 1시간 뒤에 탄수화물이 더 격렬하게 당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랄한 심리적, 생리학적 악순환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그 연구 성공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으셨더라도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단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종, 예이거콜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90대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진료실의 김 선생님, 김, 기억나시죠? 그 73세 어르신이요. 그분은 지금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당뇨 진단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했던 행동 촉구였던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다음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연료를 공급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딱 2주만 시도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2주 동안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달콤한 음료를 물로 바꾸십시오. 가공육을 진짜 자연 상태의 고기나 생선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측정기 위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이 드디어 내 건강의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몸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의 모든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